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 보이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훈풍이 불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중에 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옹호 발언에 이어 미국 대표 태양광 기업이 보조금 유지를 위해 의회에 로비 중이란 소식에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이 급등셉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24 랜섬웨어 공격 소식으로 보안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24 홈페이지는 9일 새벽부터 이날까지 랜섬웨어로 인해 먹통입니다. 랜섬웨어는 내부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독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법입니다. 이에 K사인 라운시큐어 등이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산이 2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방산부문 호조에 구리 가격 강세까지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내 방산산업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며 수출이 확대돼 실적 면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11일 수요일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도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2,900선까지 터치하기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시면 수급도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담아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보 보안이 정말 강한데요. S24에서 랜섬웨어 공격 소식이 들려지면서 보안 관련된 업종들이 훈풍 받아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태양광은 국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해외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옹호 발언부터 중국의 동남아시아 덤핑 제재까지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오늘장 대비하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1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혁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벌써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보기 드문 상승 랠리에 정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요. 살짝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이 불안감까지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맞아요. 떨어지면 더 불안하죠. 그렇죠. 올라갈 때도 불안하고 떨어질 때도 불안한, 이게 바로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국내 증시가 좀 처졌었어요. 그런데 새 정권 출범과 함께 허니문 증시다라고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될까?
만약에 지금 사다가 결국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장의 분위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에도 상승이 나올 때는 이 거침이 없는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위기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내 증시 역시도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서 1년 후에 뭐 수익을 나거나 몇 개월 후에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나는 걸 또는 사자마자 수익 나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을 많이 고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어느 순간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2,800포인트 정도 구간에서의 조정,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 시장마다도 조금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들마다도 또 다른 전략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 의미는 결국은 시장은 지금 현재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이제 상승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위주로 지금은 이 시기를 보는 필요는 없어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 대형주의 경우에는 시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반면에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가는 장에서 어떤 종목을 이제 좋은 종목들만 잘 공략한다면 오늘 매수해서도 내일 수익이 나는 이런 전략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과 종목들을 좀 따라보시고 대형주는 눌렸을 때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종목들을 지금 공략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우리 시장. 다만 이 랠리가 꺾일 때는 살짝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을 골라볼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오늘 방송 채널 고정하셔서 끝까지 보시면서 힌트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의 힌트를 만날 수 있는 제2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발견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도 정말 수많은 이슈가 있지만 내일장에서도 공략해볼 수 있는 키워드들만 쏙쏙 골라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허니문 랠리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장 초반에 2,900선까지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3,000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를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그렇죠. 5,000포인트까지도 얘기하는데 맞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종목들의 분위기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 비중을 보면 전체 시장 안에서 50%가 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말씀드릴 건 바로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업이라는 건 저평가된 기업들을 적정 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하나의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지수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밸류업이 지금 현재 지수가 2년차 이 시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에서도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적정 가치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업이 진행되고 나서 2년차 과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끌어올려야지만 사실 5,000포인트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시키고 이 과정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고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밸류업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구성 종목이 이번에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13일 날부터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밸류업 지수를 과거에 진행할 때 밸류업 지수 중에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을 구성할 때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었고요. 그리고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주주 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본 효율성 이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밸류업 지수 안에 종목들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정기 변경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13일 날부터 이 지수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이 새롭게 수혜가 되는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편취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수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번 정권에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 종목들이 올라갈 때 저평가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밸류업 지수에 구성되는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과 편취되는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 구성이 되면서 자금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 이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보시면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들이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만약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편출 종목 쪽에 내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편입 종목에 이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전략들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앞에서 저희가 이 밸류업 지수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 기준을 보는지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사실은 모두 다 이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무조건 뭐 PBR이 다 무조건 낮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 안에서 저희가 좀 볼 종목이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금호석유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은 아래쪽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얼마 전부터 해서 잠깐의 반등과 함께 역부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자, 주가를 길게 볼게요. 이렇게 길게 보시면 과거의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거의 30만 원 가까이 했던 그 주가의 수준이 현재는 여기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 불안하지 않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저점을 조금씩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에 포함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래쪽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바로 이제 PBR입니다. 이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기준을 항상 볼 때 PBR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PBR을 보시게 된다면 0.4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이 PBR 1배 미만 종목들,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PBR 0.5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지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금호석유 화학을 첫 번째로 저평가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사실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금호석유 화학의 경우에는 약간 우리 매우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한미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자, 이 종목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약품 쪽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들 이런 악재들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아래쪽에서 좀 잘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업도 역시 주가의 흐름을 좀 길게 보게 된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과거의 주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 수준은 현재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결국은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일단락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 기업인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뭐 기대감 그리고 지금 주가 상승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가격적인 부분과 새로운 지수에 이 구성이 되어서 향후에 대한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첫 번째 이제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증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인 밸류업 지수의 편입과 편출에 대해서 되짚어봤는데요. 이 부분 잘 옥석가리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종목들 알아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전문가님이 짚어보신 이 종목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AI가 발전하면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 네. 또 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뉴스가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되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됐기 때문에 이 정책, 새로운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익에 좀 직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제 AI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이제 AI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그 안에 범위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필수가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전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가장 이제 효율적인 전력 그 수급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꼽는 건 아무래도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 원전 정책들도 분명히 좀 같이 가져가겠지만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 전력이 부족한 부분의 전력을 좀 충당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동을 걸면서 관련해서 LS,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실제 주식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력과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업계에 따르면 이 정부 전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관련 수주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전력이 필수고 이 전력을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전력에 대한 수급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도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들, 사실 에너지를 충당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 대신 이걸 많이 인프라를 확대시켜 놓으면 결국은 많은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게 된 거고 이런 이제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위쪽에 전력망 혁신, 서해안과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들을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이쪽이 서해 쪽이죠. 네, 서해 쪽. 이쪽은 동해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 서해 지역에 해상 송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육상 송전망을 건설해가지고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쪽에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에너지 이 전력들을 이제 수도권 이쪽으로도 이제 다 에너지를 충당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송전과 배전망을 깔아서 에너지를 수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래 보시면 이제 이쪽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요. 이 왼쪽에 보시면 서해 쪽뿐만 아니라 이 동해 쪽이죠. 좀 길게 봤을 때는 동해 쪽까지도 이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내용들 잠깐 딱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서 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요. 바로 U자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U자 모양의 형태의 에너지 전력 공급망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쪽의 전력망을 분산시켜 놓겠다. 그러면 이 지역 쪽은 이쪽에 만약에 이제 에너지 이런 이제
발전소들이 건립이 되게 된다면 이 지방 지역들 역시도 이제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하고 에너지를 같이 잡을 수 있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떤 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이제 막대한 자금들이 사실 들어가요. 소요가 이제 그리고 기간도 역시 꽤 많은 기관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 임기 안에서 모든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임기 이후에도 역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사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자금들이 일단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전력과 전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거죠.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가 뚫린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LS 마린 솔루션 이 기업도 최근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이게 어제 기준이거든요. 55%의 상승이 나왔고요. 대한전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까지 최근 들어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의 주가가 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 정부 정책과 함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이게 수주가 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쪽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재생 쪽으로 보게 된다면 풍력과 대표적으로 태양광 쪽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들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흐름들이 점점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고점을 한번 잡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을 보시면 현재까지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종목이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재료가 이 주가 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사업 부분이긴 해요. 하나솔루션 역시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 과거 주가하고 지금의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잡고 있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해외 쪽이 되게 중요해요. 국내에서 우리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입지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지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크기, 국토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일조량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정책들로 인해서 과연 태양광 관련주들이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나오는 이 상승 자체는 단기적인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반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잡으시면 안 돼요. 떨어졌을 때 잡았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로 구성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요. 무섭죠. 지금 보면은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의 상승,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의 상승, 또 고점 찍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이제 LS 일렉트릭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력망 구성에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전력망 쪽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올라갔을 때 이 상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갔을 때 이때 상승을 보시면 거래가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보세요. 지금 거래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고 지금은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청개구리식 해석이고요. 올라갈 때는 분명히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거래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이 좀 많이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 보시면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잖아요.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이렇게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고점이 여기 나왔다가 두 번째 고점이 여기 나왔죠. 고점이 올라간 폭이 굉장히 짧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 고점은 더 짧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부터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떨어졌을 때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반드시 한 번씩은 계속 출렁출렁 거리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매매 공략 자리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전국에 골고루 퍼진 에너지부터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종목들부터 공략 노하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 키워드는 방산입니다. 방산이 며칠 동안 살짝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금 올라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 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조정받을 때 살 걸. 저도 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성장세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주가가 어디에서 고점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매도를 하실 때 한 가지 이제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간다. 라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안 팔고 나서 떨어졌을 때의 그 경우와 그다음에 팔고 나서 올라갔을 때의 경우를 따져본다면 안 팔았을 때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서 팔았다고 한다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종목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 가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주제를 가져 나왔는데 이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방산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그 방송을 보시다가도 귀를 또 쫑긋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더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사도 될까?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방산주들이 과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위협들 그리고 남북의 관계, 남북의 관계가 좀 격화됐을 때 그럴 때마다 방산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이제 북한과의 어떤 남한과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수주가 많이 늘어났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방산주들이 올라갔을 때는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저점을 맴돌고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방산주들은 굉장히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번 상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나토에서 역대급 전력 증가 예고에 K방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뉴스예요. 자, 실제로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K 방산주들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큰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계속 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평화를 계속 유지해 온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쟁이 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지금 실제로 발발했고 이런 전쟁이 또 길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무기가 부족해지고 있고 주변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쟁이 나면 혹시 나한테도 우리도 혹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를 증액시키거나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서로 만약에 이제 누군가 침략을 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이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방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결국 우방국들한테도 이 방위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방위비 안 내면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 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나토 가입 국가들 역시 그리고 주변 국가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도 역시 자국의 이 방위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방위비 지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 방산업체들 역시도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나토 국가들 보시면 국방비 목표치 GDP의 5%까지 합의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GDP 5%보다 이 낮았었는데 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건 엄청난 돈을 방위비에 쓰겠다라는 거고 그 방위에 대한 수주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한테 또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고 최근에 K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K방산주들 역시도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술적으로는 이제 10조 원 정도의 추가 수주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현지에서 현재 생산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무기를 생산해서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K방산주들이 여전히 이런 흐름들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볼게요. 자, 얼마 전에 그 뉴스 내용들 보시면요. 각 나라에서 이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캐나다는 지금 미국하고 정말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캐나다가 캐나다 국민들이 우리 주에 포함되기 원한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을 정도로 캐나다를 굉장히 좀 무시를 하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역시 지금은 이제 방위비를 또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GDP 대비했을 때 방위비가 1.4%에서 2%로 이제 상향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8조 9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이 포섭. 미국이죠. 미국하고의 최근에 마찰이 있고 더 이상 미국도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미국의 우방국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한국 수출 시장 확대로 이어져서 한국의 그 방산주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로 합병을 압박을 이제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역시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국방 체제로 좀 돌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주 눈앞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얼마 전이에요. 지금 폴란드 쪽에서 지금 수주가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이 2차 계약이 이르면 이달 말에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최근에 그래서 관련주들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매 규모로 본다면 단일 무기 체계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9조 원입니다. 요즘에 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9조 원 단위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 등 이 방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쪽은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우리가 앞으로를 봤을 때 정책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예상이 돼요. 이전 정권에서도 역시 방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 방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제 수주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또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지금 방산주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원래 올라갈 때도 고점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거든요. 한번 분위기를 타게 된다면 이 고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그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도 수혜를 받게 된다면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거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또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온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련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바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로템 워낙에 또 유명한 기업이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업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요. 자, 이런 차트, 이런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저 아래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끌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샀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보통 매매를 많이 하냐면 막상 튀어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매수해서 눌리면 야, 큰일 났다. 손절해야지. 라고 해서 손절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들은 매매하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늘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고점에서 잡아요. 그러면서 매수하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손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면 내일 떨어집니다.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그래 올라가라. 한번 떨어지면 그때 한번 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깊은 조정이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다면 지금 가격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7만 8천 원에 오늘 올라갔다가 고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거래들을 밟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거래가 많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다 거래가 줄고 있잖아요. 이 거래들이 줄고 있다는 건 매수가 지금 많이 안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오늘처럼 음봉이 좀 길게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한 번은 밑으로 쭉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이 조정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위험하고요. 밑으로 충분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현대로템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밑으로 많이 빠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15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할 것 같아요. 15만 원에 내려왔을 때 산다가 아니라요. 15만 원 아래로 한번 조정을 깊이 딱 늘려준다. 그러면 차라리 밑에서 매수할 때도 그냥 한 번에 사면 안 됩니다. 두 번 정도 나눠서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닥이 확실하게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렸을 때 15만 원 아래쪽에 충분한 조정을 줬을 때 그때가 공략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많이 올랐죠. 아래에서 지금 올라갈 때 저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올라갔어요. 회사 분할 이슈도 있었고 배당락도 있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대표적인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하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지금 주가도 최근 들어서 95만 원짜리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권리락이 지금 그전에 나왔던 상태였고 지금 현재 9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가만히 딱 보시면 밑에서 한번 봐봐요.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거래가 좀 늘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한 번 더 위쪽으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거래가 어땠습니까? 거래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거래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래가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든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에 대한 그 밑에 이제 폭들이 굉장히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중간에 공백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호가창 아시죠? 호가창에 보시면 매도에 대한 공백들이 크면 클수록 매도가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그만큼 좀 많이 붙어줘야 그만큼 하락이 나왔을 때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그만큼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거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기에 한 번의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요.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깊은 조정이 나와요. 이런 조정이 1, 2% 정도의 조정이 아니거든요. 꽤 강한 깊은 조정이 나오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도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구간이 1, 2% 조정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이 나오고요. 최근에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한번 조정이 깊게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이번 조정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종목이 나를 매수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가 돼서 종목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그 종목들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했던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고가권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는 거지. 만약 그냥 내 가격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거 너무 이제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까 봐 종목한테 이끌려가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매수하실 때 공략 자리를 보여드린다면 그동안 이제 80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막혔던 자리가 80만 원 부근이었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뚫을 때 계속 밀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 들어오면 80만 원 아래쪽에서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아래쪽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매도가 좀 강하게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0만 원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밀렸을 때 그때를 공략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저점을 잡아준다면 대략 70만 원 정도에 가까운 자리 또는 이 밑에 쪽으로 떨어졌을 때 공략하자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게 좋겠죠. 주식은 가장 중요한 전략은 쌀 때 사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저희가 현대로템을 봤던 것처럼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올라간 자리에서 그냥 더 올라가 이렇게 사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꼭 내려왔을 때 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관련 종목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반드시 또 눌렸을 때 전략 방법 제가 세워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 기대감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K방산입니다. 워낙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확실한 뉴스와 차트 분석으로 전망 알아봤습니다. 골라주신 대로 현대로템은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제안 주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황금 타이밍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3장 투자의 기술 시간입니다. 우리 방송의 마지막 장이자 하이라이트인데요. 상승하는 시장에서 확실한 전략 펼칠 수 있는 오늘의 기법,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상승하는 시장 안에서 테마의 순환 역시나 아직까지도 빠른 것 같습니다. 시장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분이라면 단타 매매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오후장 전략 있을까요? 일단 지금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여기서는 내 본인의 어떤 그 상황들이죠. 여건들. 만약 직장을 다니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마주라든지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통 사요. 그러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급락을 했을 때 또 손실나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또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저평가된 종목들, 아니면 좀 안전하게 좀 성장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데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 시장의 시세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단타 매매라든지 좀 빠른 종목들, 중소형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우리가 중소형주들을 공략할 때는 굉장히 그 뉴스들을 많이 빠르게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뉴스에 맞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주식에 대한 스킬, 이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빠른 종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빠른 종목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우리가 한번 놓고 봤을 때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은 욕심이 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기회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언제 또 꺾일지 모르니까 종목들을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산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테마, 이 정책과 같은 테마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다 또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대형주를 만약에 포트에 구성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표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중소형주를 산다는 건 대형주는 수익이 좀 작을 것 같고 중소형주가 수익이 좀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형주를 구성하실 때는 시장 대표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대표주도 있잖아요.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기아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구성해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코스닥 시장이 좋거든요.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코스닥은 IT, 이 부품주들이 먼저 아마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께서도 좀 잘 점검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조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들 살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황민혁 전문가님의 방송들 꼭 본방사수하셔서 노하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